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몇 시간 뒤에 표결을 앞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상되는 상승률과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어제 FOMC 회의가 있어서 그 결과를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주식의 경우 소폭 오르긴 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재미가 없지 않았나. 정말 역대급으로 재미가 없었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게 S&P 500의 차트를 나타내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조금 오른 채로 마무리는 됐는데 자, 어제 그마저도 사실 FOMC 회의하면요. 주인공은 제롬 파월이잖아요. 그러나 어제는 트럼프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파월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 오후 2시경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에게 145% 이거 철회할 생각 없습니까? 하니까요. 아니요. 나 이거 철회할 생각 없는데요. 평소 같으면 뭐 깎아주네 또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또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 그때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제 제롬 파월이 등판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연설을 많이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나 모르겠고 더 기다려야 된다. 관세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겁니다. 몰라. 기다려.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하니까 정말 재미가 없었겠죠. 그리고 뭐 6월도 기준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뒤로 이제 오르고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재미없게 0.4% 정도 오른 채로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어젠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코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8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9일 새벽 뭐 3시인지 5시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밤 주무시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에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상원이 미는 게 있고 하원이 미는 게 있는데요. 상원이 미는 이 지니어스 법안의 표결 할까요 말까요? 승인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마 주무시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쯤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느끼셨겠지만요. 굉장히 지금 2분기 안에 뭔가 빽빽하게 일정이 있습니다. 뭐 코인 가격은 그렇게 오르진 않는데 뭐 최근에도 뉴햄프셔 주 비록 뭐 큰 주는 아니지만 전략적 비축 자산 뭐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표결을 한다고 하고 뭐 SEC 의장도 취임을 한다고 하고 뭐 2NE1 캐피탈 제2의 제3의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이벤트가 맞물려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런 기사들을 항상 의심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박한 거 맞긴 맞아? 이거 스테이블 코인 진짜 좋은 거 맞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결과를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박한 것도 맞고요. 좋은 것도 맞긴 맞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자, 5월 9일 새벽이니까 뭐 완전 임박을 했죠. 이거 좋은 거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승인 가능성은 AI는 한 60에서 70%로 본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한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70%, 80%였을 겁니다. 초당적으로 막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최근에 트럼프의 뭐 밈코인 논란이다, 스테이블 코인 논란이다, 뭐 만찬에 초대를 한다. 이래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해가 10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표결은 진행을 한다. 근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 증가, 뭐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유입, 그리고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수요 여기도 수혜를 받겠지만 특히 중소발행사, 뭐 은행들, 마지막에 빅테크까지 너도 나도 들어올 것이다. 아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준다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엄청난 포모가 불 거고요. 특히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암호화폐에도 꽤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히 비트코인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더 나아가 알트코인에 엄청난 유동성을 불어 넣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통과가 되느냐? 자, 상원 의원은 100명이죠. 그 중에서 현재 공화당이 53석이고요. 공화당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밑에서 한 7명 정도만 올라오면 되겠죠. 60표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한 4~5명이었는데요. 현재는 9명까지 민주당의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자, 이 중에서 5명은요. 예전에 한 3월쯤에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배신을 하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배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이 워낙 암호화폐 사업을 많이 벌이고 공정성 논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시키자.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나 이거 찬성 안 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해요. 하필 이런 시기에 이런 그 뭐 림코인도 그렇고 뭐 USD 원인가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든다 그러고 참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만약 통과가 되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역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통과 직후에 일주에서 길면 한 달 내에 비트코인의 경우 최소 5%에서 약 2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AI가 해주네요. 왜냐하면 뭐 기관들이나 기업 작업들이 뭐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뭐 돈 찍고 싶은 사람들 엄청나게 포모 현상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는 디파이, 뭐 NFT, 결제 생태계를 자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생태계가 아니고요. 알트코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주요 알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등의 상승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AI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유동성, 뭐 법안이 된다고 해서 바로 막 들어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AI는 단기적인 예상을 저한테 보여주네요. 1주에서 4주 기준으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리도다오 이런 친구들이 주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보수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5에서 10%, 빵케는 20%까지 오를 것이다. 뭐 1주에서 4주 내에 오른다는 거면 이게 나쁘지 않죠.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자, 근데 비트코인은 좀 심하게 말하면요. 디지털 금, 디지털 돌덩이입니다. 돌덩이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비록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웬만한 생태계는 다 알트코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디파이를 위한 이더리움이 오를 것이고, 물론 알트코인이 조금씩 더 오르겠죠. 그리고 결제를 위해서 솔라나가 오를 것이며, 오라클, 즉 RWA를 위한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을 거고 고속도로도 있을 텐데 뭐 고속도로나 휴게소나 IC나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오른다고 나와 있고요. 또 리도다우나 로켓풀이나 다 특히 이더리움 관련 스테이킹 업체들이잖아요. 스테이킹 시장도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알트코인도 여전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든든하게 후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트럼프의 오른팔 스캇 베센트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디지털 자산 미국 국채 수요 2조 달러까지 확대시킬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요. 디지털 자산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에도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비축할 것인가. 그리고 뉴햄프셔 전략적 비축안에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5천억 불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얘기는요. 메이저 알트코인이 점점 덩치가 커지면 국가적으로든 기관적으로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도 뭐 잘못된 게 없겠죠.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국채를 2조 달러까지 확대시켜 주는데 굳이 비트코인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안정적이라고 하고 검증이 되면 얼마든지 끼워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는요. 코인의 주요 목적지는 미국이다. 즉 국채를 사줘야 된다. 우리의 요술 램프를 비비면 국채, 달러가 계속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트코인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알트코인의 난이도는 높겠죠. 자,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법안 지지를 표명한다. 역시 디지털 자산이 중심지 돼야 된다. 아시겠지만 이분은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적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의 행정명령을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의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라. 이거 뭘로 사야 돼? 뭐 국리를 해서 지금 트럼프에게 아마 보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암호화폐 뭐 얼마로 어떤 걸로 사야 됩니다. 아마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세 때문에 좀 잊혀지고 있긴 한데 국부 펀드로도 얼마든지 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밀고 있고 국채를 사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도 당연히 지지를 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도 지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스캇 베센트도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포모 현상들을 많이 정말 빽빽하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로빈후드 유럽에서 미국 주식 토크나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뭘 쓴다? 솔라나 아니면 아비트럼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알트코인이네요. 자, 왜 그럼 주식 토크나를 할까요? 이게 자산 토크나 RWA잖아요. 자, 첫째, 검증된 자산, 국채라든지 주식은요. 그냥 뭐 거의 검증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냥 기름에 튀겨서 팔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사줄 것이다.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이나 이런 거는 뭐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소유권이 누구 거야 좀 복잡한 게 있지만 이런 건 그냥 하면 된다. 예전에 FTX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수수료 장사. 지금 코인 때문에요. 주식 시장도 시간 늘리고 있는 거 아시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이 미국 주식 토크나 국채 토크나 뭡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 주식 파는 거고 국채 파는 건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다. 게다가 뭐 솔라나든 아비트럼이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고속도로를 만약에 엄청나게 쓴다? 아직 다 예정인 겁니다. 살 예정, 법안을 통과할 예정, 주식 토크나 튀김을 팔 예정. 만약에 판다면 이 고속도로에 엄청난 물동량 그리고 휴게소도 들어올 거고요. 인터체인지 수익도 나올 거고 엄청난 수수료와 거래량을 기록할 것이다. 안에서는 안 된다. 뭐 블랙락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다. 다 눈에 지금 불을 켜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대중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냥 끓는 물에요. 뭐 따뜻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뭐 5배, 10배 오르면 관심 좀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이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좀 대중들 눈치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포모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대중들은 네가 가라 하와이, 너나 사세요. 뭐 이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좀 멘탈 강화를 위해서 제가 좀 뭐랄까요? 매운맛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떨어질 때는 포머를 느껴라. 올랐을 때는 퍼드를 느껴라. 다 알잖아요. 근데 뭐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떨어질 때 포모, 뭐 포머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한 일주일에서 뭐 많아야 한 달,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어려울 때 제가 올렸던 영상들인데요. 자,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장돼 있고 과대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포모를 일으킬 만하게 제가 막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막 느낌표도 넣고 뭐 막 눈에 레이저도 나오고 손가락 찌르고 뭐 이러고 있죠. 자, 관세 폭탄 오히려 불장옵니다. 아마 이게 주기영 대표가 시즌 종료 선언하고 아마 조금 뒤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믿지 않죠. 그리고 멍청한 관세 실패 뒤에 반등할 것이다. 막 오른다. 막 AI 써서 막 외치고 있네요.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고 바닥 찍었다. 알트 시즌 대비하라 하니까 알트코인 물리게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오른다 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너나 혼자 많이 많이 살아. 뭐 고속도로고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좋지만요. 저는 AI 코인도 사고 AI 에이전트도 사고 아무튼 떨어져 있을 때 꾸준히 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그럼 올랐을 때 뭐 정점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죠. 확실한 거는 아직 사이클 탑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 조금 위험한데 뭐 최정점은 아니더라도 이런 좀 영상을 많이 그래서 뭐 한 3개월 전쯤에 한 2월 달쯤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영상, 요거 기억나시죠?
지금 오히려 긴장할 때 아닌가? 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도발. 제가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과장해서 퍼드 공포를 느끼게 막 사기꾼이라 그러고 이것보다 독하게 세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요. 제가 알기로 1월 말에 설날 연휴 5일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날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5일이나 이제 연휴가 기니까 제가 1월 중순쯤에 미리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예약을 걸어두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했겠죠. 그래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이게 나갔었고요. 목욕탕에 갔었어요. 제가 목욕탕에서 뭐 신나게 애들이랑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냥 영상에 욕이란 욕이 엄청 많이 쓰여 있는 겁니다. 구독을 뭐 취소하겠다, 뭐 장난치냐, 옳은 게 있어야 팔지, 뭐 팔라고 뭐 단타치라는 거야, 뭐 아니면 신고당해서 막 사라진 댓글도 있었고요. 어마무시하게 댓글이 달렸다. 그 이유를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뒤에서 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엄청 욕을 먹었고요. 단기 투자자 결국 다 쓸려 나간다. 제가 단타 치는 분들을 사기꾼이라고까지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도 들으셨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입자 그의 악재들을 못 버틴다. 못 버틴다. 최근 진입자 위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리플 영상을 잘 안 찍어요. 엄청나게 욕을 많이 달기 때문에 잘 안 찍었는데 이때 당시에 난 두세 개를 찍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영상이 왜 기억에 나냐면요. 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트에 막 선을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저는 차트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로 리플 매도 시기에 가깝구나. 지금 매수 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론 장기 투자자야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사이클 탑은 안 나왔으니까 쭉 가져가시되 이제 또 한 가지 의견으로 엘리엇 파동 1, 2, 3, 4, 5 뭐 이렇게 지금 3파동인 것 같습니다. 4파동 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소개는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거의 7년간을 500원, 600원, 700원 더 전에는 뭐 200원, 300원, 400원 했을 텐데 그때도 안 사시다가 3,000원, 4,000원, 5,000원이 되니까 막 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리플 안 삽니다. 지금 뭐 얼마인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모르지만 안 사요. 왜냐하면 3,000원이든 4,000원이든 7년간을 그렇게 할인할 때는 안 사놓고 지금의 뭐 3,000원, 4,000원 되는데 그걸 산다? 그건 완전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처음으로 제가 엘리엇 파동을 설명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고요.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2월로 가보면 지금부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글로벌 불나방을 모시는 이벤트가 시작된다. 최근 매도한 두 가지 알트코인 했더니 너 왜 사파라고 있어? 사고 팔지 말래매. 뭐 이런 댓글이 달렸던 것 같고요. 코인 심내 적당히 먹고 빠지면 되지. 이것도 참 말이 많은데요. 어, 이거는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그 전에 오전반에서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뭐 댓글이 거의 베스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오버하고 있네. 그냥 적당히 먹고 빠지면 되지. 이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만든 영상이었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먹고 빠진다는 게. 그리고 이때 즈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농협에서 그러니까 빗썸이 예전에 농협이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50대, 60대가 그 빗썸 라운지에 모여서 막 문전성시 이루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50대, 60대 분들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나 무시하냐? 50대, 60대라고 나이 많다고 무시해? 젊은 친구가 뭐 이런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탐욕이 취할 때 기억을 할 것, 뭐 12월 달에 이런 영상도 올렸네요. 아무튼 욕은 정말 신나게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최고의 욕이 요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었지? 아마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피터 린치가 칵테일 4단계 이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장 위험한 낙관 단계. 자, 여기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었네요. 자,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좀 너무 위로 그어서 이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제가 선을 긋고 요거를 드시려고 지금 오신 거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한 여기가 1억 5천 좀 됐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 2억이 갈지 2억 5천이 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올랐을 때 지금 들어오셨다. 요거를 드시려고 들어오신 거고 요거를 드시려고 들어온 거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푹푹 떨어진다. 푹푹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승률에 비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알트코인, 물론 이건 비트코인이니까요. 자, 그럼 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알트코인은 이러겠죠. 그래서 뭐 비트든 알트든 지금 이때다. 왜냐면요. 1억 5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22년도에 2천만 원 했었잖아요. 2천만 원에는 못 사시더라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3천, 4천, 5천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안 하고 이제 요때 들어와서 요때 팔려고 하신 거다 하니까 굉장히 많이 뭐 구독 취소하겠다. 뭐 정말 수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3개월 진입자의 탈출 쉽지 않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10%, 20% 정말 많으면 30%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라. 근데 쉽진 않으실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엄청난 뭐 사과 댓글을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결론에 와보면요. 내 돈을요. 남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요. 남에게 의지하면 저는 다 날아갈 것 같거든요. 자, 혹자는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또 정확히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어떤 말로 들리냐면요. 내 돈 좀 맡아줘. 근데 원금 보장에 손실은 없이 엄청 불려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정확한 타이밍은요, 저희도 당연히 모르고요. 설사 한두 번 맞춰서 잘 얘기를 했다고 쳐도요, 지나서야 알지, 당시에는 아마 욕 먹기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 실수를 통해서만, 내 실수입니다. 남의 실수 이제 그만 탓하시고요. 내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투자 원칙만이 나를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